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번째 시간으로서 AVR 보드에 구현된 IoT 서버에 어떤 명령을 줄 수 있고 그때 각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나오는 프로토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명령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IoT 서버의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AVR 보드 상에 구현된 IoT 서버는 온습도 센서와 같은 간단한 센서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농도 센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지문인식 센서와 같이 복잡한 센서들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서버 모터를 비롯하여 DC 모터를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드라이버 보드를 달면 스태퍼 모터도 장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장치들은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에 의해서 관리되며 AVR 자체에 탑재된 타이머를 이용해서 구현된 클락을 사용하여 그 동작을 스케줄링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동작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명령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은 AVR의 UART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역시 UART를 통해서 외부에 내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PC가 클라이언트, 즉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IoT 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이 터미널, 즉 스마트폰이나 PC가 전달하여 IoT 서버를 제어하게 됩니다. 이때 PC나 스마트폰에는 UART 통신 장비가 없고 대신 USB와 블루투스가 있기 때문에 이 USB 신호로 들어온 명령을 UART 신호로 바꿔주는 칩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들어온 명령을 역시 UART로 바꿔주는 마이크로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PC에 장착된 앱으로부터, 그리고 그 앱에서 동작하는 이와 같은 키패드로부터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것이 USB 혹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AVR 보드에 전달이 되고, 그것은 장착된 칩이나 마이크로보드에 의해서 UART 신호로 바뀐 후에 AVR 프로세서로 전달됩니다. 이 명령은 자체적인 파서에 의해서 해독되고, 해독된 명령에 의해서 센서의 값이 읽혀져서 그것이 다시 응답으로 바뀌어서 터미널에 되돌려지게 됩니다. 이때 UART를 통한 응답은 USB나 혹은 블루투스 신호로 바뀌어서 터미널, 즉 스마트폰이나 PC에 전달되며 그것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키패드를 사용을 해서 명령을 주고 스크린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사용자의 눈과 손이 항상 스마트폰에 집중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과 귀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즉 음성인식과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Speech to Text, 즉 STT라고 부르고 이것을 Text to Speech, 즉 TTS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즉 사용자가 음성을 통해서 명령을 주게 되면 그것을 문자 명령으로 바꿔주게 되고, 그 문자 명령이 UART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AVR 보드의 IoT 서버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IoT 서버에서 되돌아온 응답은 역시 UART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터미널에, 즉 스마트폰이나 PC에 되돌아오게 되고, 그것은 Text to Speech, 즉 음성 합성에 의해서 음성 메시지로 변환되어 사람의 귀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 AVR 보드에서 인식할 수 있는 명령들과, 그리고 각 명령들이 수행됐을 때 응답 메시지를 배움으로써 음성 명령을 주어줬을 때 어떤 형태의 문자 명령으로 바꾸어서 AVR 보드에 전달하고, 또 AVR 보드에서 전달되는 응답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 음성 메시지로 바꿔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oT 서버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텍스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는 먼저 AVR 칩 내부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구현된 클락과 DHT, 즉 디지털 휴미디티 템퍼러처 센서, FP, 즉 핑거프린트 센서, 더스트, 즉 미세먼지 농도 센서, 그리고 서버, 즉 서버 모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각각 드라이버에서
AVR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VR 칩 내부에 들어있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구현한 클락 드라이버입니다. 이 클락 드라이버에서 제공하는 명령은 세 가지인데 time, at, cancel입니다. 먼저 time은 IoT 서버의 현재 시간을 맞추는 명령입니다. 이때 응답은 time 뒤에 정수를 하나 리턴하는데 이 값은 당해년도 1월 1일 0시부터 현재 맞추어진 시간을 초로 환산한 값입니다. 이때 이 time 명령과 같이 전달되는 argument, 이 time 값은 네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월, 일, 시, 분, 초를 이와 같이 대시와 블랭크 그리고 콜론들로 연결하여 만든 값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이것을 초 단위로 환산한 것인데 당해년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간을 초로 환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일 17시 59분 38초이면 31일 플러스 1일이죠. 즉 32일에 24시간을 곱한 값에다가 17시간이 지났으니까 17시간을 더한 후에 3600초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59분이니까 59 곱하기 60을 더한 후에 마지막으로 38초를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 값이 282만 9578초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두 형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사용하는 것인데 플러스를 사용하면 현재 시간으로부터 몇 초 지난 후인가를 나타냅니다. 즉 미래 시간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오늘 0시 0분 0초를 기점으로 해서 주어진 값만큼의 초가 지난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64,778은 17시 59분 38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내는 시간은 클락이 제공하는 명령들 중 네 군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에서 각각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at 명령은 특정 명령을 일정 시간 이후에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수행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at 뒤에 미래의 시간,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미래의 시간을 지정한 후에 이 미래의 시간은 뒤에 주어질 명령이 처음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간격으로 이를 반복해야 될지 주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해당 명령을 지정합니다. 만약 이때 주기가 0의 값을 갖는다면 뒤에 주어진 명령은 지정된 시간에 단 한 번만 수행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일정한 값을 주면 그 간격으로 뒤에 주는 명령이 반복 수행되게 됩니다. 이때 응답은 역시 스케줄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서 id가 나오는데 이것은 스케줄 id입니다. 이 id는 이 스케줄된 명령을 캔슬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이 위치인데 이 위치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된 내용을 뒤에 요약 반복해서 응답합니다. 명령은 3개까지 스케줄링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할 때는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스케줄된 명령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때 이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캔슬 명령인데 이 스케줄하는 명령, 즉 at 명령에서 응답으로 넘겨준 이 id를 사용을 해서 캔슬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응답은 캔슬된 스케줄의 id로서 id를 반복해서 알려줌으로써 명령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때 주어진 id에 해당되는 명령이 스케줄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이와 같은 에러 메시지로 응답하게 됩니다. 여기 뒤에 넘겨주는 명령은 IoT 서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등록된 명령들 뿐만 아니라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개발자가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기능에 대한 명령들도 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FP 센서, 즉 핑거프린터 센서에서 제공하는 명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문인식 센서죠. 이 지문인식 센서는 자체적으로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패킷 형태의 다양한 명령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텍스트 명령으로 변환해서 외부에서 주는 텍스트 명령을 핑거프린트 센서에 전달하고 그 응답을 다시 텍스트 응답으로 바꿔서 외부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모두 FP로 시작을 하고 응답도 역시 FP로 시작을 합니다. 핑거프린트 센서는 지문인식 명령을 준 후에 사용자가 센서에 손가락을 대서 지문이 스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사용자가 빨리 손가락을 가져다 대지 않으면 무한히 기다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임아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와 같은 값을 주면 주어진 값만큼 기다리게 되고 시간 대신에 get이라고
라고 주면 현재 설정된 타임아웃 값이 리턴됩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현재 설정된 타임아웃 값이 리턴되는 것이죠. 다음은 지문 인식 시에 등록된 지문과 스캔된 지문을 비교하는 정확도 수준을 설정하거나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이 수준을 정수로서 지정하거나 get 명령을 줌으로써 현재 설정된 값을 응답 메시지로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fp users는 현재 등록된 지문의 개수를 응답 메시지로 받는 명령입니다. fp sleep 명령을 사용하면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로우 파워 모드로 들어가서 소모 전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3개의 명령은 지문을 등록하거나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지문은 보통 3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뒤에 아이디는 0번부터 2번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fp add 명령에 아이디를 주게 되면 해당 아이디에 지문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때 지문 인식 센서는 사용자가 손가락을 센서에 가져다 대기를 기다리게 되며 일단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3번 스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문이 등록이 되며 이때 주어진 아이디가 붙게 됩니다. 등록된 지문 중 하나를 fp delete 명령의 아이디를 지정함으로써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응답은 삭제된 지문의 아이디를 반복하게 됩니다. 등록된 모든 지문을 삭제하려면 fp delete all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명령은 등록된 지문과 스캔된 지문을 비교해서 매칭시키는 명령인데 매치되어야 할 아이디를 지정하거나 any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y를 지정하면 등록된 지문들 중 매치된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응답하게 됩니다. 앞에 수행시킨 명령이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새로운 명령이 들어가면 9라는 값을 리턴하게 되고 fp 명령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명령이 들어오게 되면 10이라는 값이 리턴됩니다. 다음은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명령들인데 이것들은 좀 간단합니다. 서버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그때 뒤에 각도를 주게 되면 그 각도만큼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각도는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10도 단위로 줄 수 있게 됩니다. 서버 명령 뒤에 get을 넣게 되면은 현재 서버 모터가 나타내는 각도를 응답 메시지로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dust 센서, 즉 미세먼지 농도 센서에 관련된 명령은 dust 하나입니다. 응답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정수로 표현한 값이 리턴됩니다. 마지막으로 DHT 센서, 즉 humidity temperature, 온습도 센서에 관련된 명령들입니다. 먼저 DHT get 명령을 사용을 하면 온도와 습도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응답 메시지에 전달받게 됩니다. 다음 두 명령은 온습도 센서의 값에 따라서 특정 명령을 트리거링 시키는 명령들인데 여기서 T는 temperature, 즉 온도를 얘기를 하고 H는 humidity, 즉 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온도가 주어진 값보다 더 크게 되거나 혹은 더 작게 될 때 뒤에 지정한 명령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습도가 주어진 값보다 크거나 혹은 작게 될 때 뒤에 주어진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DHT 트리거로 응답하게 되는데 뒤에 트리거 아이디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트리거라고 한 것은 방아쇠라는 뜻인데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트리거는 특정 값과 조건 그리고 그때 수행되는 명령으로 등록되게 되는데 등록된 트리거는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트리거를 삭제할 때는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삭제하게 되는데 이때 DHT free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때 등록된 트리거 명령이 수행되는 것은 DHT get 명령이 시행될 때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온도가 25도보다 더 클 때 서버 모터를 60도까지 회전시키라는 트리거 명령을 주고 나중에 DHT get 명령을 수행하면 그 당시 온도가 25도보다 클 경우 예를 들어서 27도가 되면 요 서버 60이라는 명령이 수행이 돼서 서버의 각도가 60도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습도가 40도보다 더 클 때 서버 마이너스 60이라는 명령을 수행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역시 그 뒤에 어느 순간이든 DHT get이라는 명령이 수행되면 그 당시 습도가 40%보다 더 큰지 확인한 후에 그 조건이 만족되면 서버 모터를 마이너스 60도로 각도를 바꿔주게 됩니다. 이제 IoT 서버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명령들을 다 알게 되었나요? 이 명령들은 키패드를 사용하여 한자 한자 쳐서 전달할 수도 있고 버튼 등을 이용해서 명령 하나를 한꺼번에 만들어 전달할
수도 있으며 앞서 설명한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음성으로 전달한 명령을 텍스트 명령으로 변환한 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응답 메시지 역시 텍스트 형태로 화면상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음성 메시지 형식으로 변환하여 소리로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이 명령들을 어떻게 텍스트 명령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